네,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조사 문제.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그 다 보도됐다시피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청와대 인근의 경호처 이 부속 청사에서 검찰이 거기서 비공개 조사했고요.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대검에서 이원석 총장의 대검에서 우린 이런 사실을 보고를 못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논란이 됐었고요. 그리고 또 이원석 총장이 또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조사받은 거가 특혜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되게 키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최근에 많이 지지율이 되게 아주 인상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19일 날 그 갤럽에서는 전주보다 4%, 그리고 또 그 리얼미터 그 23일 날 보면은 이제 또 이 그 전주보다 2.2 포인트 상승해 가지고 되게 이제 한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은 분석하는 게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수주한 거 그거랑 또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. 근데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요인도 봐야 되는 게 요즘에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 기운이 고조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 지지층들이 이 윤석열 지지 쪽으로 이게 모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갤럽 조사에 보시면은요. 그동안은 그 윤석열 지지율하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격차가 컸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때는 뭐 8%, 9%까지 갔는데 최근에 많이 이게 줄어드는 게 이게 아마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최근에 이제 야당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 공격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한테 이게 지지가 모이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봐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이제 개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두 번째 청문회가 이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 이 청원은 보면은 이제 지난 20일 날 그 143만 명이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종료가 됐고요. 그리고 또 이 국회 그 이 환노위에서 이 노란봉투법 의결이 또 됐고요.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이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60%가 넘는 득표율로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그 한동안 이상인 이제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혼자 남았는데 어제였죠. 이 국회에서 이상인 그 직무대행에 대한 그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해 보니까 이제 사퇴했다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방통위원회가 이제 상임위원이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게 부결됐는데 보니까 이탈표가 한 뭐 여당에서 한 서너 명 나왔을 거라 이렇게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인 그 방통위원회 그 설치 운영법 이게 이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제 갔고 상정됐고 그리고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상정돼 가지고 저기 그 통과가 됐죠.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이제 그 오늘 보도해 보니까 이게 그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까 된 거로 제가 아까 지금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출생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. 그 아동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이제 출생 통보가 되는 출생 통보제 그리고 이 임산부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경우에는 이 가명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이 보호 출산제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뭐 이제 아기의 그 인권 문제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그 인구 감소, 이 저출산 이거에 대한 이 대응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
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지금 송도일 위원장이 사퇴 이제 임기가 9월 달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위원장 추천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. 보시면은 지난 23일 날 그 위원장 추천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태훈입니다. 그 한변 있죠. 한반도 인권 뭐 이게 한반도 인권 그 평화 뭐 변호사 모임해가지고 한변 이게 극우 단체인데요. 여기 이제 그 한변 전 회장이었던 김태훈 변호사가 여기 추천됐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4.3은 공산 폭동이다 뭐 이런 발언한 그런 변호사고요. 이런 그런 발언들은 이제 한변 명의로 대표로 본인이 이제 이 김태훈 변호사가 대표로 이렇게 이제 그 성명문 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그 소환 통보가 소환이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김명수 이제가 소환되면 아무래도 이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 이런 그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들추는데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요즘 보시면 이 세법 개정안에서 그 상속세, 증여세 이제 최고세율을 이제 50에서 40으로 낮추는 이게 이 정부에서 이런 이제 개정안이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 산업계 경제 현상인데요. 지금 이제 이 제조업에서 그 AI 자율 제조 얼라이언스가 이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제조업에 지금 AI가 도입 안 된 그 많은 분야들로 이렇게 그 AI 자율 제조가 이렇게 그 이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제조업 일자리는 뭐 많이 줄겠고요. 그리고 뭐 요즘 한참 시끄러운 뉴스죠. 이 티몬 그 UMF 해가지고 이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 전자상거래 업체 이 티몬이 지금 이 대금 정산을 이제 그 무기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나 있는 그래서 수천 명이 지금 그 팀원 본사에 지금 몰려가가지고 지금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팀원이 보니까 판매업자들한테 판매되고 그 2달 뒤에 이 대금 정산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2달 동안 그 자금이 묶이니까 그 자금을 이제 이 본사에서 활용했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그래서 대금 정산을 하기 힘든 이 사태가 지금 초래가 돼가지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전자상거래 업체 그뭐 이런 G마켓이나 이런 그 티몬 같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더 앞으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빅테크 업체에 대한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규제가 가해지는 이런 그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카카오의 김범수가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남북 관계에서는 뭐 이번 주에도 뭐 오물풍선 또 확성기 한동안은 이 구도가 오물풍선 대 대북전단인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 오물풍선 대 이 확성기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합참에서 이 확성기 방송을 이 휴전선 전 전선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풍선 중 하나가 뭐 지금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대통령실에서는 뭐 다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 그 말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이 그 중국의 왕이 있죠. 전 외교부장 왕이한테 지금은 이제 이 공산당 그 외사 판공실 주임인데요. 이 왕이한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그 러시아하고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앞으로 협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군사 지원은 미국한테 받으면서 또 중재는 중국한테 부탁하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원 받으면서도 지금 중국이 더 이 세계 이런 중재하는 데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되게 아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. 그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티 반군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드론을 보내가지고 아파트하고 이게 충돌을 했고요.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후티의 최대 물량인 호데이다를 이제 아주 크게 대규모로 공습을 했습니다. 이렇게
또 동시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 후티하고 싸우는 거 별도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레바논 북쪽에 레바논이 있죠. 레바논이 하고 이렇게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싸우기 위한 그 모의 훈련까지 했다는 것도 공개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또 뭐 저 남쪽에 후티방 그 동남쪽에 후티방군 또 북쪽에 또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해가지고 지금 또 동쪽에 이란까지 또 있기 때문에 최대 이스라엘이 네 개의 적과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지금 딴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그 가능성을 되게 이게 점점 이렇게 불씨를 키우고 있는 네, 그런 예,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번 그 전쟁 중에 테라비브가 이번에 테라비브 그 시내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공격받은 건 이번에 이제 후티한테 예, 처음 공격을 받은 거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 남아시아에서는 이 방글라데시가 되게 이제 그 내부 불안이 고조가 됐는데요. 이제 이게 보면은 그 국가 유공자 자녀한테 이 그 공무원 임용 특혜 주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막 되게 시위가 되게 심했는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 절충안을 냈습니다. 그래서 5%만 그 공직의 5%만 그 독립유공자 자녀한테 그 할당을 하자 이런 절충안을 그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약간 상황이 좀 진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뭐 이 방글라데시인이라 가지고 뭐 독립운동의 가치를 모르진 않을 텐데 하여튼 그만큼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힘들어 가지고 이게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 가치가 이제 많이 이제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,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고요. 그리고 조만간 미국, 일본이 그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의 확장 억제 이거 보장하는 거 이거를 이제 문서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제 굳혔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은 미국이 이런 문서 없이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문서를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이제 좀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그 미국이 신용이 좀 떨어진 거 네, 그것도 이렇게 일본이 문서를 요구하는 네, 그런 뭐 하나의 배경으로 네,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동안 그 엔달러 환율이 많이 한동안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됐습니다. 그래서 한 이달 초만 해도 한 뭐 162엔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는 저기 많이 그 다운돼 가지고 151엔까지 장중 한때 151엔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최근에 한 3주 사이로 이제 그 엔화가 많이 이제 강세가 된 거죠. 그래서 엔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일본 경제가 뭐 체질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할 거다 또 그런 전망하고 또 이제 미국의 증시가 좀 앞으로 뭐 이렇게 좀 떨어질 거다 네 그런 전망들 때문에 이제 일본 엔화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강세가 예, 돼가지고 또 강세가 됐습니다. 또 이제 근데 이렇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해지면서도 이제 그 니케이 지수가 또 예, 일본 증시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3.28% 포인트나 이게 하락하는. 그래서 이 엔화 강세가 또 이렇게 일본 증시에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예, 줬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지난 금요일에 그 IT 대란 이게 거기서 미국에서 퍼져가지고 이제 뭐 항공기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항공기 각종 이런 기업들의 그 아주 이 업무 마비가 있었고요.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저가 항공사들이 한 세 개 정도가 이 저가 항공사들이 이 발권 업무 이런 그 전선 업무가 이제 마비가 예, 되는 일이 또 있었죠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대선 보시면은요. 지난 19일만 해도 바이든이 나 끝까지 가겠다, 완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 뒤에 바이든이 극적으로 이제 예, 바뀌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또 그다음에 이제 펠로시죠. 그 전 하원 의장 이 압박 강한 게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영향을 줘가지고 바이든이 사퇴했고요. 그리고 바이든 사퇴 전부터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준비해가지고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이제 신속하게 그 뭐 의원 그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또 대의원들 지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그 숫자는 다 채웠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오바마 부부가 이 해리스 지지한다고 이렇게 공식 표명해가지고 이제 해리스가 확실하게 이제 뭐 명분도 지고 또 대의원 표도 예, 쥔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해리스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리스로 바뀐 뒤부터 이제 이
이제 트럼프의 그 우세가 이제 그 줄다가 한 4일 지난 23일인데요. 23일에 이제 로이터에서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이제 불과 4일 만에 해리스가 지금 앞서는 그런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하면은 44대 42로 이제 해리스가 앞선다고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다자 대결 저기 케네디까지 끼고 하니까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차이가 더 약간 더 벌어집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이 트럼프가 총 맞고 살아났는데 지금 엉뚱하게 해리스라는 또 아주 큰 뜻밖의 아주 예, 이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 그저께 아니 우리 시각으로 어제죠. 이 미국 시각 어제 시각으로 네타냐후가 미 의회 가서 연설했는데요. 근데 그 자리에 이 상원 의장인 해리스가 불참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 국면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예고하는 장면이 네,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정희 선생님께서